안녕하십니까. 백전백승 천기대요 제 107회차 서기를 봅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12지에 여러분들 조금씩은 다 배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쥐띠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갑자, 병자, 무자, 또 뭐 경자, 임자 해서 뭐 조금씩은 다 배웠어요. 근데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지난번엔 나의 운명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해서 정월생, 삼월생 뭐 3개월씩 끊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요. 깊이 있게. 그러면 쥐띠생, 쥐띠생들은 성품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그럼 쥐띠생 가운데 1월에서 12월생을 놓고 보면 과연 지난번에 우리가 음력 월에 따라서 조금씩 성품이 다르다 하듯이 쥐띠생의 1월생에서부터 12월생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품과 성격을 가졌고 어떠한 직업을 택하면 좋고 어떤 상대방을 만나면 좋은가 하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자, 우리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와요. 그리고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오지요. 뭐 이런 사실이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마음의 인정이 없어요.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마음의 인정이 있고 가슴이 있어요. 또 바닥까지 추락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알지 못해요. 밥을 굶어보지 않은 사람은 배고픔의 서러움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정치하는 분들이 뭐 고시방에서 몇 달 생활해보고 리아카 몇 달 끌어보고 난전에서 장사 몇 년 해보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수를 해서 서민들의 아픔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이 국회의원 자격이 주어질 수 있는 여건이었으면 좋겠다.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서 편안하게 생활했던 사람이 국민의 아픈 가슴을 어떻게 내려줄 것이냐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여유 있게 생활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그런 어떤 밑바닥 인생을 적어도 20, 30년 정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을 사실 뽑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 소견이에요. 리아카도 끌어보고 무시도 당해보고 밥도 굶어보고 서러움도 겪어보고 이런 사람이었지만 정말 국민들의 아픔을 만져줄 수 있는 자격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걸 안 겪어보니까 더 많은 이득이나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기에 바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이야기죠. 바닥에는 비록 가시가 깔려 있어도 그 가시 깔린 바닥이 양탄자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여건,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나락에 떨어지면 차라리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내가 지금 최악의 상태다라고 하면 좌절을 하지 말고 반대로 내려갈 때까지 내려갔으니까 앞으로는 일어서고 뛰는 일만 남았다 생각하고 뛸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희망.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갔다라고 해서 그것에 주저앉지 말고, 또한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어차피 우리가 시작할 때 뭐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빈손으로 시작을 해야지. 요 근래에 복권 탄 사람들 그 결과물에 대해서 제가 몇 사람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90% 이상이 잘못됐지 잘된 사람이 드물어요. 90% 이상이 잘못됐어요. 뭐 수천억 받은 사람도 불과 몇 년 만에 외국 사람이지만 거지가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45억을 탄 사람이 불과 2년 만에 다시 거지가 돼서 밥 얻어 먹고 살고 이러는 입장의 사람이고요. 토목 공무원이었는데 부조리를 해가지고 쫓겨났는데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얻어 먹다가 우연치 않게 그분은 뭐 노름 같은 걸 좋아한다대요. 게임 같은 걸 좋아한다대. 근데 45억이 됐어요.
그래서 뭐 세금 다 공제하고 45억 정도 탔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탄 거죠. 근데 불과 2년 만에 다시 또 거지가 돼서 다른 사람한테 짜장면 얻어먹고 다니고 욕먹더라는 이야기예요. 또 13억 탄 사람도 그렇고, 또 130억 탄 사람은 타서 7살짜리 이 아이가 있었는데 서로 이혼을 했고요. 130억 타서.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복권이 악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내 능력이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어서 생활했던 사람이 갑자기 뭐 몇십억이 생겼다. 이거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못 나가요. 자기 200만 원 받아서 생활했던 걸 그대로 유지해 나가야 돼요. 이거는 제껴버리고 갑자기 뭐 20억 생겼다라고 하면 쓸궁리부터 하고요. 이거 200만 원짜리 직장 때려치고 씀씀이만 늘어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복귀가 안 돼요. 이렇게 해서 결국 아내를 죽인 사람도 있어요. 아내를 죽인 사람도. 그러니까 사실은 허황된 욕심에서 벗어나서 자기 현실의 삶이 항상 충족을 하고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마음가짐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과 보람을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 자, 사람은 자기가 흘린 눈물만큼의 인생의 깊이를 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눈물보다 아름다운 것은 다시 시작하는 용기와 희망이다라고 했어요. 세상에 뒤져보면요, 우리 각자 자신이 가장 세상을 힘들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바꿔서 우리가 불법 공부를 하면 세상에 나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마음이 바뀌는 거지, 뭐 100만 원 벌던 사람이 불법을 배운다고 해서 500만 원을 벌게 된다거나, 노름을 하던 사람이 불법을 배우면서 안 한다거나, 사실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하지만 올바르게 불법을 배우면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줄이게 되고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참 불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또한 유교도교에서도 사실은 얘기해 보면 철학이고 윤리고 도덕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실은 신빙성이 있어요.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도 보면 우리가 참고로 해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설했던 무슨 뭐 유도학이나 운명학이나 이런 거를 전적으로 믿을 필요는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준다라고 하면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보람된 어떤 여건을 만들어 가라라고 하는 것이지, 당신의 운명은 이렇게 되고 팔자가 이러니까 이렇게 될 것이니까 뭐 조심해 얼마 가져와, 이건 아니에요. 무슨 살이 얼만큼 있고 무슨 애군이 이렇게 닥쳐 있으니까 이걸 멸해야 돼,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나 안 좋은 거 다 있어요. 좋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참고로 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미리 그 어려움이 오는 시기나 여건을 미리 예측을 해서 그것을 대비해 나가자 하는 게 근본된 목적인 것이죠. 그리고 설령 그런 어려움이 닥친다라고 해도 미리 우리가 준비된 마음가짐으로 살다 보면 어려움이 아니게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뭐 팔자가 이러니까 운명이 이러니까 도저히 당신은 구제불능이다, 안 된다. 당신은 뭐 편안히 될 수 있다. 뭐 편안히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놀아서 편안히 되겠어요? 또 안 된다라고 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뭐 안 되겠어요? 노력하는 사람은 노력하는 만큼의 성과가 있을 것이고요.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의 성과가 있을 것이요. 또 우리는 각자 지금 현재 자신이 자기 자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만든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을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대로 만족하는 삶을 갖도록 하고요. 만족이 정 안 될 때는 어떻게 돼요? 현재까지 살아왔던 생활의 패턴을 뭐예요? 바꿔볼 필요성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자, 혼자 살 때는 혼자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러나 자식이 있을 땐 자식과의 또 타협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부부가 또 함께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부부와의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내가 가장이니까 내 뜻대로 한다, 너는 무조건 따라라,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한 반대로 내가 볼 땐 당신 하는 게 못마땅하니까 무조건 하지 마,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사실 남편을 성공시키고 실패시키는 것은 주된 것은 여성들의 몫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통해서 보니까 참 게 가슴에 와 닿았어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기 이 남편들이 성공이나 출세를 못한 것에 대해서 원망은 하지만 과연 출세나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뒷바라지라고 노력을 했느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라는 이야기예요. 잘못되면 퉁방이나 주지 잘되게 하려고 얼마만큼 남편과 한뜻이 돼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뒷바라지를 해줬냐는 이야기. 자기 생각과 다르다라고 해서 저지하거나 욕하거나 하는 건 많아도 아무리 자기 생각과 다르다라고 해도 남편의 뜻을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는 경우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논설한 내용을 제가 읽었을 때 야, 이게 좀 참 그럴듯하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들도 뭐 제가 한 말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인용을 해서 마음속에 새겨놓고 움직여 보시면 돼요. 쥐다, 렛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쥐는 포유류예요, 포유류. 쥐, 암흑에 딸린 동물의 총칭이다. 대부분 남극과 뉴질랜드 이외의 세계 각 지방에서 분포한다. 쥐는 남극에는 없는 모양이에요. 뉴질랜드도 없는 모양이에요. 그 이외에 전체 세계적으로 분포를 하는데 지금부터 약 3,600만 년 이전에 에오스에 나타나서 쥐목 중에서 가장 번성하고 있는 종류로서 220속의 1,800종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포유류, 세계에 있는 포유류의 젖먹이 동물이죠. 젖먹이 동물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형태나 몸의 구조 그리고 서식 장소도 지극히 변화가 많다라고 했어요. 집쥐는 음식물을 도적질할 뿐만 아니라 오염을 시키거나 가스관을 갉아서 가스 중독의 원인을 만드는가 하면 전기 코드를 갉아서 누전엔 화재의 원인을 만들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12지 안에는 안 들어가지만 요즘 고양이가 화재를 잘 일으켜요. 응? 많이 나오죠 얘기. 쓸데없는데 앉아가지고 뭐 뜯어내고 해가지고 그렇다라고 해서. 또한 밭쥐나 대륙밭쥐류는 산림이나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집쥐는 페스트 또 발진티푸스에도 관여되어서 피해가 많고 천적에는 고양이, 여우, 쪽제비, 담비, 너구리, 올빼미, 말똥가리 등이 있다라고 해 있어요. 언제나 우리 삶의 근본은 인생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의 삶의 근본은 인생에 있어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아내들만큼 대우를 못 받는다. 또 다른 남편들만큼 존경을 못 받는다라고 해서 그런 것이 사실은 여건화돼서 싸움을 하고 그런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부란 말이죠. 사랑의 밑바탕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싸움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뜻이 되기도 하죠. 권력이나 명예 등은 인생 다음에 추구해야 할 조건에 불과하다. 목에 금태를 두른 자들을 조심해라.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는 사람을 조심해라. 대부분 금태 두른 사람, 목소리에 힘 들어가 있는 사람 뭐예요? 정상적인 사람보다 뭐가 많아요? 사기꾼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사기꾼들의 나쁜 사람들 보면은 흉어물한 옷 입은 사람이 많아요. 저 위에서 양복 입고 넥타이 맨 사람들이 많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럴듯하게 치장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본 모습을 위장하려는 경우가 많다. 승려들도 어디 주지야 어느 큰 스님이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이지 않는 뒤에 뭐예요? 좀 많아요. 악마가 목에다 금태를 두른다고 해서 목소리에 힘을 준다라고 해서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도둑심 있는 사람한테 승복을 입히고 머리를 깎인다라고 해서 승려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 단지 도둑놈이 옷을 바꿔 입고 복장을 바꿨을 뿐이다는 얘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옷을 입느냐, 어떤 몸가짐을 하느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실로 절에 다니려면 큰 스님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 부처님법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스님을 상대하는 절에 다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올바르지 않은 절에 다니면 여러분들 사기만 당한다는 이야기죠. 자, 쥐띠들이 보편적으로 감각이 뛰어나요. 쥐띠들이 감각이 엄청 뛰어납니다. 그러면 쥐띠에는 갑자생이 있어요. 그렇죠? 또 병자생이 있어요. 또 무자생이 있어요. 또 경자생이 있어요. 또 임자생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쥐띠들은 이렇게 5 종류로 구분이 되지만
자, 음력 생월에 따라서 공통 부분이 있듯이 요런 5가지의 쥐띠들이 공통된 부분이 있는 게 쥐띠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갑자는 예를 들어서 대립목이 끼기 때문에 목의 갑이기 때문에 뻗어나가는 성향이 있고, 병자는 화가 있으니까 뿔끈거리는 성격이 있고, 무자는 흑이니까 좀 넓은 성격이 있고, 신의를 중시하고, 경자는 쇠금이라 아집이 강하고, 임자는 어떻게 해도 좀 넉넉한 요런 기운이 천간에 끼지만 쥐띠라고 하는 공통분모는 같다는 이야기예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갑자생은 96살 또는 36살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병자생은 어떻게 되죠? 84살, 24살. 또 무자생은 어떻게 되죠? 72에 또 12. 또 경자생은요? 60살, 빵살.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임자생은요? 48살. 아직 한참 있어야 태어나죠. 12년 뒤에 태어나요. 자, 요런 재생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명리 쪽으로 살펴보면 갑자생은 해중금에 해당이 되고요. 병자생은 간화수에 해당이 되고요. 명리 쪽으로 보면 육갑으로 보면 무자생은 병력화에 해당이 되고요. 경자생은 벽상토에 해당이 되고요. 임자생은 어떻게 돼요? 상자목에 해당이 돼요. 자, 이것도 각자 다르죠? 목화, 토, 금, 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이건 아시면. 명리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형성이 되지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연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갑은 목이고, 자는 뭐예요? 수. 자는 전부 수에 해당이 되죠? 수. 자는 수예요. 그럼 인연학으로 보면 목, 수, 또 화수, 토수, 금수, 수수 이렇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인연학으로 보면. 그럼 이렇게 해놓고 볼 때 우리가 충이고 금생수하니까 좋고, 토수는 극이고, 화수는 극이고, 수국하라 되니까 수생목이니까 원만하고. 그럼 기운도 천간과 지지가 영리작용이 있느냐 아니면 순환작용이 있냐 놓고 봤을 때 영리작용이 있다라고 하면 뭔가 답답함이 형성이 되는 기운이 있는 거예요. 띠와 천간 사이에서. 그 다음에 순리적으로 하면 원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가운데 우리가 놓고 볼 때 갑자생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흔히들 살이라고 표현해요. 살. 철학적으로 볼 때 갑자생은요. 사관이 들어요. 사관. 파가 고진이 들어요. 가정이 깨지거나 고과 외로움이 형성이 되거나 또 사관 어려움이 많이 따라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우리가 영리학적으로 보면 갑자생은 그렇고, 병자생은 뭐예요? 소랑이라는 게 들어요. 소랑. 그럼 뭐예요? 남편이 잘못되거나 아내가 잘못되는 기운이 있어요. 무자생은요? 없어요. 그런 살이. 무자생은. 그 다음에 경자생은요? 소랑이 들어요. 소랑. 남편을 일찍 극하거나 아내를 일찍 극해요. 임자생은 고진. 고가가 들죠. 그 다음에 사명. 파패가 들어요. 그 다음에 파가 가정이 깨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일단은 쥐띠지만 천간에 따라서 이런 기운이 있다라고 치고 들어가요. 그럼 자는 일반적으로 뿔이에요. 뿔이. 자, 자월이 언제예요? 11월이 음력. 그럼 11월이다라고 하면 종자, 뿌리, 상속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1년 중에 11월이 쥐들이 가장 좋은 때예요. 왜요? 곳간에 먹을 것이 천지가 쌓여 있을 때예요. 그래서 쥐를 11월에 놓았어요. 11위 가운데 1위이고 방향은 북쪽을 뜻해요. 북쪽, 깜깜한 쪽. 시간으로 보면 밤 몇 시예요? 11시 정도죠. 그 다음에 새벽 1시예요. 그러니까 가장 깜깜할 때. 또 북쪽이니까 원래 여기서부터 자축인묘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향도 북쪽에 해당이 되죠. 사계절로 말하면 음력 11월이에요. 동면에 들어가는 시기고. 앞으로 찾아올 봄을 기다릴 때 인간의 한낮 활동에 대한 밤의 휴식 시간, 낮의 활동에 대한 휴식 시간. 또 이러한 뜻에서도 자를 야행성 동물인 쥐에 적용시켰다라고 해요.
쥐는 그래서 낮에 활동하는 것보다 밤에 활동하는 성향이 많아요. 그래서 쥐띠들이 낮에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활동력이 없어요. 밤에 태어나는 쥐가 활동력이 강해요. 또 먹을 것도 많아요. 또 여름에 태어나는 쥐보다 어떻게 돼요? 겨울에 태어나는 쥐들이 먹을 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386페이지 쥐띠생의 성격 검색 하나 들어가 보죠. 쥐는 인간에게 가장 인연이 깊은 동물이다라고 했어요. 지구상 인류와 함께 가장 널리 분포가 되어 있고 철근 콘크리트의 빌딩에도 구멍을 뚫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쥐들이 생식력이 얼마나 강해요. 그렇지 않아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먹는 적응성을 가지고 있다. 어디에 살든 고난을 당하는 일은 적다. 왜요? 무엇이든 잘 먹어요. 어디에 있는 것든 잘 먹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뭐요? 생을 극복해 나가요. 그래서 쥐들이 잘 살아요. 번식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쥐띠생들이 보편적으로 자식들이 많아요. 인류가 농업을 시작한 이후부터 쥐와의 싸움이 그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미키마우스 같은 그런 귀여운 얼굴 모양이나 유머러스한 동작들이 사람들로부터 적지 않은 사랑을 받아와서 쥐에 대한 경애와 친애의 마음으로 쥐를 12지에 첫머리에 둔 건 아닌가도 싶은데 쥐의 사람은 이와 같은 쥐의 특징을 받고 태어나는데 명랑하고 낙천적이고 어떠한 어려움에 빠진다 해도 다소 대범하며 어떻게든 살아나갈 수능성을 발휘하는 기질이 있다. 그래서 쥐띠들의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타고난 명랑성 때문에 사람들에게 호의나 지원을 받기도 한다. 또한 감각과 순간적인 재능이 예민하다. 쥐들이 센스가 빨라요. 그래서 쥐의 눈을 잘 보세요. 쥐의 눈을 잘 보면요. 눈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요. 눈이 총명해서 왔다 갔다 잘해요. 쥐띠의 사람들 눈을 가만히 보세요. 굉장히 총명해요.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리고 재치가 많아요. 그리고 센스가 얼마나 빠른지 쥐띠 사람들이 인테리어나 디자이너 이런 걸 하면 참 잘해요. 감각이 뛰어나요. 쥐가 없는 배는 옛말에 배를 탈 때는 쥐가 없는 배는 타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왜? 쥐는 벌써 이 배가 파손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선견지명이 있어요. 그래서 쥐가 없는 배는 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쥐는 이미 사전에 배가 난파된 것을 알아서 육지로 올라가 버린다는 이야기고 창고 역시 화재가 나기 직전에는 아무리 곡식이 많아도 쥐가 어떻게 돼요? 그 창고에서 이사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쥐가 있다라고 해서 곡식이 좀 없어진다 해서 난리칠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쥐가 없으면 오히려 화재 염려가 있다. 이와 같이 쥐띠의 사람들도 순간적으로 모든 일을 재치있게 해내는 아이디어가 있고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기질이 다분하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감각에 너무 지나쳐서 논리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좋은 벌이가 될 것이다 라고 달려들어서 손해를 본다거나 상대를 제대로 파악해보지도 않고 혼인을 해서 훗날 눈물을 흘리게 되는 위험성도 적지 않다. 그러니까 쥐띠들은 이거 논리적으로 주사날 튕기는 걸 못해요. 순간적으로 자기가 감각적으로 딱 봐서 괜찮아 하면 달려들었다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쥐띠들은 주사날 튀는 사람들한테는 당할 염려가 많아요. 또한 예리한 감각을 적용시켜서 아무 것이나 해낼 수 있는 다각적인 경영력도 높이 평가할 수는 있지만 다소 한 가지 일에 지속적이지 못하고 자 쥐가 뭘 쏠기 시작하면 끝장을 내요. 아니면 이것 쏠았다 저것 쏠았다 그래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꾸준하게 못해요. 그래서 쥐띠인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인내적인 일을 하는 똑같은 일을 하는 거는 지루해서 못해요. 항상 뭐예요? 아이디어가 새로운 게 창출이 돼야 되고 오래 하는 것보다 순간순간 바뀌는 일을 하면 잘해. 예를 들면 뭐 헤어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계속 바뀌잖아요. 이런 거. 의상 디자이너 뭐 이런 거. 뭐 감각과 센스를 하는 거. 아니면 뭐 프로그래머 뭐 이런 것들. 순간적인 건 굉장히 잘해요. 근데 장거리는 약해요.
이것저것 긁어 보이는 일들이 의외로 많다. 그래서 주도 면밀한 계획성이나 점착력을 필요로 하는 실업가에는 의외로 쥐띠가 적은 것도 이러한 성격의 영향 때문이 아닌가도 한다. 그리고 쥐들이 통이 클까요? 작을까요? 뭔 일이 있어도 깜짝깜짝 놀래고 도망다니고 이러지요. 그래서 통 큰 일은 잘 못해요. 작은 일은 잘해. 그래서 어떻게 놓고 보면 남편 바가지 긁는 데는 1등이에요. 1등. 물론 예외적으로 쥐띠에 훌륭한 경자가 있기도 하지만 일생의 운세를 살펴보면 재간이 있기에 못 사는 경우가 적은 편인데 의외로 한 가지 일에 매진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보편적으로 쥐띠들은 30대에 커다란 실패가 따르지 않으면 그 후로는 보편적으로 오르막길의 운세이다. 모험을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환경의 변화를 초래하는 일은 적으므로 원만하면 그럭저럭 생활은 지속이 된다. 그래서 모험, 투기 이런 건 잘 못해요. 또 배보가 작기 때문에 위험성 있는 뭐 도박 이런 거는 잘 못해요. 근데 조금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잘해요. 고지식한 면도 상당히 많아요. 남녀 모두 세심하고 예민한 성품이 있어서 매사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오해하여 이거예요. 바로 센스가 빠르기 때문에 걷잡아요. 건너머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그냥 늦게 들어오는가 보다 하면 되는데 누구를 만났을까? 뭐 때문에 만났을 거야? 내가 또 만나지 말라는 사람 만난 건 아니까 틀림없이 그럴 수 있어. 이런 거 혼자 생각하다 남편 얼굴 보는 순간에 그냥 막 나가는 경우 많아요. 자기 생각대로. 반면에 질투도 많아요. 질투. 남성은 밖에서 활동하는 타입이지만 휴일에는 가정적인 면모가 많고 여성은 가정을 잘 정돈을 하는데 남편과 아이를 기다리는 가정적인 타입이 많다. 그래서 아기자기하고 요모조모하고 그래요. 남녀 모두 체질적으로 건강한 편이고 무슨 일에든 활동적이고 쥐들이 조그만 동물이지만 어떻게 돼요? 굉장히 건강한 체질이에요. 그리고 엄청나 뭐요? 바지런 많이 떨어요. 어린아이도 많이 갖는 것이 보편적이고 육아계획도 확실하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일반적인 쥐띠의 성격이긴 하지만 달이나 날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쥐띠생의 성격과 운세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가자고요. 자, 조금씩 항목마다 다 다른 표현을 해놨어요. 똑같은 쥐지만 다른 각도에서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쥐띠를 의미하는 자란 양기가 바깥을 향해 움직이지 않고 안쪽에 쌓인 모양을 말하며 그랬는데 자, 쥐가 양기가 쏟는다 그랬어요. 왜 양기가 들어올까요? 천간도 양기고 그 다음에 지지도 양기예요. 그럼 쥐가 수란 말이에요. 그럼 쥐의 지장간은 뭘까요? 임계. 임계 가운데 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다 쥐는 뭐예요? 양이에요. 또 쥐띠 자체도 양이에요. 그러니까 쥐띠가 온순하고 내성적이겠어요. 조그맣지만 팍팍 난리를 치겠어요. 팍팍 난리를 쳐요. 직설적이고 할 말 죄합니다. 아주 야물딱져요. 안쪽에 쌓인 모양을 말하며 바로 쥐띠의 사람들이 근검절약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근검절약은 잘해요. 물론 성실하게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것이 좋기도 하고 미덕이기도 하지만 기계와 도량이 크지 않아. 무슨 얘기인 줄 알죠? 투기 모험 이런 건 잘 못해요. 배보가 작아서. 그래서 조금씩 쌓아나가는 형량이 많아요. 자칫 큰일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결점도 적지는 않다. 큰일도 뭐 과감해야 간혹 일으키는 건데 과감한 일은 잘 안 해요. 시간은 밤 11시 공한시이고 계절은 한겨울이고 방향은 북쪽인데 어둡고 추운 계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신중하고 소심하고 경계심이 많다. 낮에 경계심이 많을까요? 밤에 경계심이 많을까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쥐생들이 경계심이 많아요. 또 자기가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누굴 압도하고 해치러 다니까요? 맨날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까요? 그렇다면 경계심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잘 못 믿어요. 언제 자기한테 해가 될지 모르니까 항상 조심하고 이래요.
양기가 많아 행동적이고 직선적인 하지만 다소 단순하고 현실적인 감각으로 매사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서 무드는 조금 모자라는 편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뭐 모양 내고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직선적이에요. 양기적이에요. 남성적인 성향이 많아서 그런 것이에요. 소설가인 경우에는 순수 문학 쪽보다는 오히려 대중소설을 히트하는 작가가 많은 것도 바로 현실적인 감각에 의한 판단력 때문이 아닌가. 서정적이보다는 논술적이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경계심이 강하기 때문에 예감이 날카롭고 재치가 있고 민첩한 편이지만 오행에서 보면 수성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수성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마치 물이 모나고 둥근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하듯이 경우에 따라 부드럽게 대응하는 성질도 있고 지나치게 솔직하여서 미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순간적일 수도 있다. 달면 삼키고 쓰는 뱉는 성격이 아니기에 굉장히 고지식해요. 또 한 번 빠지면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서 흉악범 가운데도 쥐띠 사람이 많은 것은 이러한 외골수의 성격 때문이기도 하다. 쥐가 한번 구멍에 나오는 거 덫에 이렇게 걸릴 뻔했어요. 그래서 간신히 살아났어요. 그럼 그 구멍으로 다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10분만 지나면 또 나와요. 10분만. 요번에는 아니겠지. 또 나와요. 그러다 또 걸려요. 좀 웃기는 대목이 있어요. 외골수 성격 때문에 그래요. 외골수 성격. 자기가 믿으면 믿어버려요. 그래서 쥐띠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자제력과 수양이 아닌가 한다. 쥐띠의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큰 것을 이루려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큰 것을 이루어가는 성격이긴 하지만 쉽게 예를 들면 쥐띠의 사람은 다른 띠에 비해서 투기, 모험, 한 방에 그냥 막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는 적대는 얘기예요. 노력에 의해서 차근차근 쌓아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많다. 그래서 다소 마음을 크게 가질 필요성은 있지만 무엇이든 쌓고 모으기보다는 베풀 줄 아는 자비의 마음으로 실천을 한다면 복락의 운이 열릴 것이다.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그래서 남을 보편적으로 못 믿어요. 근데 자기가 판단해서 한번 믿으면 또 풍덩 빠져버려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텅 빈 두뇌는 우리가 지식으로 채우지만 텅 빈 가슴은 사랑으로 채워야 할 것이에요. 인간은 사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힘이 없다면 세상에 삶의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누구에겐가는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사람은 채워진다는 것 자체로 덕목이 될 수는 없다. 나의 채움을 통해서 반드시 상대의 가슴에 빛이 솟게 해야 된다. 나만 좋고 나만 채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명심해라 얘기. 지식으로 채워야 할 것과 사랑으로 채워야 할 것을 그리고 인생은 지혜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지혜로 인생 채워 나가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쥐띠생의 성격과 운세에 대해서 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다 파악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당히 좀 세세한 부분까지 알게 될 것이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참고로 여러분들 뭐 교재에 어느 정도 있는 내용들이에요. 교재 읽어보면 되지만 또 혼자 읽어보면 지루해요. 재미없어. 또 설명을 듣다 보면 아 이렇구나 하는 게 더 기억 속에 남을 수가 있어요. 하여간 쥐띠의 그 지혜로움으로 선견지명 여러분들 아기자기한 그리고 항상 평안한 가정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백승천기대요 제 107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귤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귤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